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 자, 지수 법칙이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서도 성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 지수를 확장시켜 볼 거예요, 오늘은. 자, 지수를 어느 범위까지? 자, 유리수 범위까지 한번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자, 여긴 적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수가, 자, 지수라는 것을 한번 확장을 시켜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건 자연수였었죠. 자, 자연수에서 어디로 확장시켰었죠? 자, 정수로 한번 확장을 시켰었어요. 자, 정수로 확장을 시켰는데, 자, 정수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거 배웠었냐면, 자, A의 제로는, 즉 A의 0제곱은 1이 된다. 단 A는 0이 되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살펴봤냐?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거는 A의 N제곱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이 지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더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자, 어디까지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리수 범위까지 한번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니까, 자, 여기 모양 그대로 따르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지수 부분만 달라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고 일단 놨어요. 자, 놓은 다음에 이 위쪽 부분은 어떻게 놓을 거냐? 분수꼴로만 놓으면 유리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대신에 분모 분자는 정수꼴로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둘 거냐면, 자, n분의 m 형태로 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유리수 자체에 대해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마저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형태를 그러면 n분의 m이라고 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조건을 하나 가질게요. 자, n과 m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n이 1이고 m이 루트 2다. 그러면 무리수가 되죠. 이 전체가 루트 2가 되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자, 먼저 n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맞아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정수분의 정수꼴로 놓게 되면 여기 0이라는 게 포함되죠. 그럼 그것도 또 추가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 n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수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연수는 부호를 플러스밖에 갖질 않잖아요. 음의 부호를 가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m에다가 음의 부호를 갖게 하는 정수까지도 넣어주는 거예요.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n을 자연수, m을 정수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자, 여기 n이라는 것은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2 이상이 아닌 그냥 1까지 넣었다고 치면, 자, 그럼 이쪽 부분이 1이 되죠. 그러면 1이 되면 이 근호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근호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는 자, 이런 표현들을 써주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조건 n이 2 이상인 경우도 한번 써주기로 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한번 유리수가 되는 걸 살펴봤는데, 자, 유리수가 뭔지까지 알았고, 그래서 a의 n분의 m꼴로 놓고 조건을 이렇게 놔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2 이상의 자연수, 즉 2 이상의 정수라고 놓을 건데, 자, 여기서 이 값이 도대체 어떤 값을 갖느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저 왼쪽에 쭉 보니까 정의라고 했죠. 자, 정의라는 건 한 가지 약속이에요. 자, 증명 과정 필요 없이 나는 어떤 거를 약속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n분의 m을 1이라고 놔도 돼요. 자, 1로 약속해도 되고 n분의 m이라고 약속해도 돼요. 100이라고 약속해도 되고 0이라 약속해도 돼요. 자,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안 넣냐면, 자, 그렇게 하면 굳이 이 왼쪽 내용이 수학적인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n분의 m이라는 식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약속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을 과연 어떻게 놓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처럼 놓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의 약속을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놓을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왜 굳이 이렇게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쪽에서 쭉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증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증명하는 것처럼 쭉 다뤄주고 그 증명 내용이 우리 유인물 6쪽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왼쪽이 오른쪽으로 약속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대가정을 할 거예요. 자, 큰 가정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좀 빨라요. 필요할 때 갑자기 딱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부분 일단 제외하고 이 부분 남겨두고 난 이후에 필기해 주세요. 그럼 이 아래쪽에다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 자, 우리 어떤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오른쪽 내용. 자,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죠? 자, 이것은 n제곱근 a m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양수이니까 이 값도 양수를 가져요. 그래서 얘 정의는, 이 오른쪽 부분의 정의는 n제곱근 a m제곱근 중에서 양수니까, 자, a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n제곱근 a m제곱은 정의가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얘는 a m제곱의 양이 n제곱근이죠. 자,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자, 이 오른쪽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고 할 거니까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a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임을 보이면 끝나죠. 그쵸?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 내용 아마 낯이 익을 거예요. 자, 이 왼쪽 부분이 a m분의 m이, 자, 이 내용이 이것임을 그냥 보이면 끝나요. 그래서 a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임을 이것임을 보이면 끝납니다. 됐나요? 자, 이 내용 약간 낯이 익죠? 유인물 6페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a m제곱의 n제곱근 한번 보일 거예요. 자, 이것을 2번에서 할 거고, 자, 양수 계산 있죠? 자, 양수 계산을 3번에서 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a m제곱의 n제곱근임을 한번 보일 거고, 양수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일 거는, 자, am의 n제곱근이다. 자, 이걸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m의 n제곱근이란 건 뭐냐면, 자, 이 왼쪽 부분을 n번 제곱했을 때 a m제곱이 나오냐? 자, 이거죠. 즉, 왼쪽 부분 한번 n번 제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n분의 m을 몇 번 제곱하냐면 n번 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했을 때 정말 a m제곱이 나오냐? 이것만 보이면 끝이 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수는 유리수죠. 이따 작게 쓸게요. 자, 이 수가 유리수예요. 그쵸? 자, 유리수에다가 정수를 곱하는, 유리수에다가 자연수를 곱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수법칙은 정수이고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곱하는 것까지 했죠.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유리수일 때. 자, 그래서 대가정이 뭐냐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냥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자, R과 S가 유리수일 때, 자, 이거라고 놨을 때, RS를 유리수라고 놨을 때, 자, A, R의 S제곱은 ARS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수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개를 해나갈 수 있겠죠? 자, 어떤 걸 전개해 나갈 수 있냐면, 자, 이 부분에서 A에 N분의 M 쓰고,
여기다가 곱하기 n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러면 약분되니까 이 값은 a의 m제곱이 되더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처음에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써버리고 전개해 나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심을 해보고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자, 이런 조건이 필요하네 까지 다뤄서 이걸 그냥 가정으로 쓰고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am의 n제곱 근임을 알 수 있죠. 왜냐? 자, 어떤 이 수를 n제곱을 했는데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m제곱의 n제곱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말이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도 조금만 더 차근차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 내용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죠? 그쵸, 양수 계산 해주면 되죠. 자, 양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양수인 거 확인할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양수인 거 확인할 건 뭐냐면 이 왼쪽 부분이 양수가 실제로 되냐잖아요.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a가 양수이면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위에 게 어떻게 되든 양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도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a m제곱의 n제곱근인 거 보였고 양수인 거 보였으니까 즉 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자, 이 정리하는 이 부분은 자, 유인물 6페이지와 같은 방법이에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낯설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지금 내용들이.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제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자, 저 왼쪽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괜찮겠구나, 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자, a의 n분의 1제곱근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n제곱근 a라고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한데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끌어올게요. 자, a의 자, 이것 이퀄 이거라고 쓸 수 있죠. 즉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m을 1로 놓을게요. 자, 이것이면 어떤 게 되냐면 자, 이것인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쵸? 그래서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가 되더라. 자,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이 모든 내용은 증명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a n분의 m제곱을 n제곱근 a m제곱이라고 두기로 약속을 하고 a n분의 1제곱을 n제곱근 a라고 두기로 하자. 자,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 풀이 과정은 말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n과 m으로 계속 설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 방법은 유인물 6쪽과 똑같은 방법이고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정의를 한 거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 정의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풀이 과정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실 분들 있으면 정리하고 나서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노트에 잘 정리해 봤나요? 자, 이번에는 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건 뭐냐면 자, 지수의 확장에서 자, a의 n분의 m제곱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이 왼쪽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렇죠.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썼었고요. 자, 그 다음에 M이 1이 되는 경우를 특별히 또 따로 정의해 주기로 했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가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줬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N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 M은, 자, 여기에 있는 M은 그대로 고정이 되죠. 자, 분자에 있는 경우를 보통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 분자에 있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고정이 된 상태랑 똑같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로 바뀌면 이게 1로 바뀌죠. 즉, M제곱의 위치는 사실상 고정된 상태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자, N에 대한 것만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경우는, 분모에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위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는 내용 있죠? 자, 분모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1로 이동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한 상태로 해서 한번 예제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보면, 자, 근호가 있는 식은 지수가 있는 식으로, 자, 지수로 되어 있는 거는 근호가 되어 있는 걸로 바꾸라 했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라는 것은 그대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5의 제곱은 그대로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 뭘 해주면 되냐면, 자, 근호를 씌워준 다음에 근호 왼쪽 위에 있는 곳에다가 이 3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도 보면, 자, 여기 7에 2분의 1제곱 되어 있죠.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 있죠. 1. 자, 이 부분은 그대로 고정을 시킬게요. 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7에 1제곱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근호를 씌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호 왼쪽 위에 있는 숫자를 정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정할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2를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생각보다 풀이 과정 간단하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도, 자, 여기 지수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 부분 그대로 고정시킨 다음에, 자, 근호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자, 보세요. 4에 이 부분 그대로 고정. 자,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자, 3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자, 이 부분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됐어요? 자, 마지막 이 문제.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3 그대로 쓰고, 여기 1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쓸게요. 저기 1이라 되어 있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밑에다 쓰라 했죠. 근데 여기 왼쪽, 근호 왼쪽에 있는 게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라 여기는 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를 아래쪽으로 분모 쪽에 갖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생각보다 쉽죠? 그쵸? 우리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찾았던 건 상당히 어려웠지만, 자, 그거에 비해서 이 문제들은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그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 다 풀어봤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까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여기 근호 형태는 지수 형태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위에 거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 왼쪽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A에, 자, 여기 4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 3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고, 자, 이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지수 부분 그대로 고정시켜주고 왼쪽 위에 있는 부분만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 부분이 A에 자, 여기 마이너스 3 그대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5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니까 자, A에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써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여기 지수 부분에 음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준다 했었죠? 기억나요? 지수가 음수가 있을 때. 그쵸? 자, 이 음수를 없애주고 역수를 취해준다 했죠. 근데 역수 취할 때 이 두 개 바꿔주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 역수가 아니라 이 음수를 뺀 나머지가 역수가 취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음수 빼니까 자, A의 5분의 3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도 정답이 되고 오른쪽도 정답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왼쪽이 좀 더 간단하면 왼쪽으로 그냥 쓰면 되고 오른쪽이 좀 더 간단하면 오른쪽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자, 이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고정시키고 이 아래쪽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부분은 바꿀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근호를 써주고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음수를 먼저 없애줘도 되고 아니면 계산 다 끝난 다음에 음수를 마지막에 계산해줘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 음수를 먼저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수가 있을 때에는 이 음수를 없애주고 음의 부호를 없애준 다음에 역수를 취해주라 했죠. 즉 밑으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A의 5분의 2제곱에 이것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즉 분모에 있는 부분을 정리해 줘야겠죠. 자, 그럼 이거 다시 보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 고정시킬게요. 위에 있는 부분 고정시키고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만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이렇게 근호가 있을 때 A제곱 그대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분모에 있는 부분만 자, 이쪽으로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지수를 확장시켰어요. 자,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살펴봤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 즉 지수인 형태를 근호가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근호가 있는 형태를 지수가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걸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유리수까지 지수를 확장시켰으니까 지수 법칙도 한번 유리수까지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